먼저 답을 드리자라면 대부분은 잘 재발되지 않아요. 강박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라고 하죠. 다른 정신과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틱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3.5%가 한약을 처방했다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효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양방약이, 만성화된 질환이나 기능적인 자가 회복력을 위해서는 한약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성장기 아이한테 틱 장애가 찾아오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겠죠. 틱을 평가하는 예일 틱 척도 항목 중에는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방해를 얼마나 받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도한 근육 움직임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오는 소리 때문에 생활을 불편을 아무래도 겪을 수밖에 없게 돼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틱 증상이 나타나는 해당 근육에 긴장이나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긴장된 근육이 다시 틱을 악화시키면서 틱의 강도가 세워지고 나타날 횟수도 더 많아지게 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형성한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주변에서 놀림이 대상이 되거나 관심이 대상이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 쉬운데요. 이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과정을 밟게 되는데도 방해를 받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학업이나 교우관계에 방해가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학업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학업에도 방해가 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강박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라고 하죠. 이런 다른 정신과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전반적인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성인기까지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틱이 보인다라고 하면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양방이든 한방이든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겠죠. 양방에서는 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신과 약은 없다 보니까 신경 차단제를 가지고 와서 사용해요. 신경 흐름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게 되죠. 주로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약은 할로페리돌, 리페리돈, 피모질, 졸로푸트, 아빌리파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틱이 이제 심할 경우에 진통제처럼 순간적으로 빠르게 틱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잠시나마 할 수 있게 도와서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다만 약을 끊었을 때 증상이 다시 또 올라오고 과도한 신경 억제 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방해 주신 담당생님하고 중간중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한약인데요.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해요. 일본 의사의 한 83.5%가 한약을 처방했다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사용 빈도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효과가 필요할 경우에는 양방약이, 만성화된 질환이나 기능적인 자가 회복력을 위해서는 그때는 주로 한약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틱장애 치료에서 두뇌의 기능적인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연증이라는 걸 통해서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처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크게는 5가지 변증으로 부분에서 접근하게 되는데요. 감기울결증, 심담허급증, 간심혈어증, 신비불화증, 심신불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감기울결증은 흉역수죠. 이쪽이 그득한 느낌이 들고요. 또 쉽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한숨도 자주 쉬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 다음 심담허급증은 감이 약하고 겁이 많다. 요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신적으로도 늘 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또 이런 일이 언제 또 생길까 두려움과 불안감이 잘 나타나게 돼요. 간심혈어는 늘 조마조마해야 하는데 가슴도 두근거리고 꿈을 또 많이 꿔요. 그리고 어지러움증도 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망증도 잘 생기는 양상을 말하게 되고요. 신비불화증은 과도한 생각과 걱정들이 비위 소화기 기능에도 영향을 주면서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더라도 자주 깨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입맛도 없고 윗배가 더부룩하게 부르는 경향도 보이고요. 심신불변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이 잘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증에 맞춰서 사용되는 한약 처방으로는 시오가 용골 모르탕, 온담탕, 업간산, 개비탕, 돼지가 용골 모르탕 등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가감을 하면서 조금씩 처방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의학 치료는 틱 장애를 유발한 두뇌와 인체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고 스스로의 제어력과 조절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약은 즉각적으로 증상을 억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하면 정신과 약을 처음에는 조금 병용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양방약과 한방약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을 하게 되는데 한약으로 자기 조절력이 키워지게 되면 정신과 약도 서서히 줄여가면서 사용하게 돼요. 지금까지 말한 한의학 치료, 양방약 이런 것들과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리고 감각 통합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능 자기조절 훈련, 유로 피드백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뇌의 기능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신경학적 흐름이 두뇌 대먹임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잘 재발되지가 않아요. 한의원 치료는 집중 치료 기간과 관리 기간, 관찰 기간 요것을 가지면서 증상의 변화에 맞춰서 재검사를 하게 돼요. 재발되지 않는 정도까지 뇌 기능이 회복되는지를 살펴서 치료 종결 시점을 잡고요. 종결 후에 얼마간은 한방차 같은 것들로 집에서 아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발은 거의 잘 되지 않는 편이긴 해요. 반응이 나타났다가도 곧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좋았다 나빠졌다를 몇 번씩 반복하게 되는데요. 더 탄탄하게 기능적인 균형 상황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치료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손가락이란 자극이 있었는데 자극이 들어오면 저항도 하지 않고 얘가 쭉 밀려 들어가요. 그런데 자극이 사라지고 나서 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올라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의학적 치료를 받고 나면 웬만한 자극에는 얘가 저항을 해요. 근데 아주 강한 자극이나 센 자극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극이 사라지고 나면 빨리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다만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을 치료되었다고 착각해서 치료를 임의로 종결해버린 경우에는 이후에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것을 재발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설사 감정적인 문제로 재발한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틱은 분명 단순한 소화질환이 아닙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상황은 조금 달라져요. 다그치거나 눈치를 주는 거, 틱의 호전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려지는 게 발견되는데요. 심장의 펌프질을 더 세게, 더 자주 해야 되겠죠. 성인 틱이 어린이 틱보다